공부방직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실시간 수익률 256% 돌파. 월요일 실시간 수익률 70% 돌파. 화요일 33% 돌파. 수요일 48% 돌파. 목요일 53% 돌파. 금요일 52% 돌파. 어젯밤 또는 장을 마치고 전날 소개 후 실시간 수익률 토탈 256% 돌파. 폭락장에서도 256%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폭등했다가 시초가에, 종가, 시초가 부모매, 종가에서 그 다음날 수익, 또는 시초가에서 수익, 고점을 찍고 내려갔을 때 기준, 그 다음 못 팔아서 그대로 뒀을 때의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월요일 날에는 실시간 수익률 70% 돌파, 월, 화, 수, 목, 금. 이번 주 상한가 종목이 5종목 적중했습니다. 전날 밤, 전날에 소개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 나온 종목이 4종목. 4일 연속 상한가 적중. 최근에 3일, 4일 전에 소개했던 종목이 눌렸다가 상한가가 당일날 2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상한가가 5종목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상한가가 몇 회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뭐 계좌를 인증하느니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전날 차트를 다 올려놨습니다. 쇼츠든 동영상이든 녹화가 다 돼 있거든요. 전날 밤 또는 전날 장을 마치고 종목들을 올리고 그 다음날 종가 수익률과 실시간 분봉 수익률 최고점을 찍었을 때 시초가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그 수익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 시초가, 절대 7단계 승률 매매법에 대한 승률을 보는 거죠. 복귀를 통해서 이 차트 힘을 보는 겁니다. 제가 선정했던 종목 내에서 말씀드리는 256% 돌파 종목에는 모든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 100년 전에 최고의 주식의 권위자들, 그 다음 최근에 국내에 있는 주식 권위자들, 제가 했던 그 매매법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그 매매법을 융합해서 복합적인 걸 했을 때에 그 승률 자체가 엉터리가 절대 아니다. 물론 그거를 응용할 때 어느 자리에서 응용을 하고 복합하고 융합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기본 골격이나 그 기둥은 변화가 없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요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상한가 도전 종목,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 그리고 차트 관점에서의 시총 상위 200개 종목 훑어가면서 역시계 곡선,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 그 다음 RSI, CCI, 다이버전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거, 고점에서 살 수 있는 거, 절대 승률 매매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RSI, 지수 이동평균선, 다중 이동평균선까지 고점에서 살 수 있는 거,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거,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장 후반부에 따라가서 잡는 법, 아니면 상한가에서 따라가는 거. 그러면은 상한가가 아니, 저는 상한가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다가 상한가가 적중이 될 수도 있고, 폭등했다가 윗골 달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승률 자체를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는 걸 봐야, 복귀를 하는 게 일주일간 수익률이 256%가 아니고요. 보면 13주간 연속 계속 상승이죠. 13주간 실시간 수익률이 3133%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승률입니까? 13주간의 실시간 수익률이 3133% 돌파했다고요. 이게 종가, 시초가, 승률 매매법, 차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주식은 뭐다? 여러 말씀드렸죠. 주식은 기다림과 여유와 무료함과 지겨움을 이겨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기다림과 여유. 어제죠. 주가가 폭락했더라도 그 자리가 내려오는 자리가 있고 쉬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기본
분석을 하셔야 되고, 월봉, 연봉, 주봉, 일봉, 역시계곡선이라든지 일목균형표라든지 그게 없더라도 캔들 하나의 고점과 저점과 시가와 종가, 그 캔들 하나, 캔들의 개수, 위치, 횡이격, 종이격의 각도라든지 이동평균선, 뭐 장기, 중기, 단기의 그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거래대금이란, 거래량이라는 추세라든지 대장주라든지 시장 중심주라든지 그런 거에서 분석해서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런 걸 다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분봉도 무슨 봉? 일분봉이 중요하다 그랬죠. 거꾸로 가야 돼. 월봉, 연봉, 주봉, 일봉 보고 또 우리 30분봉, 15분봉, 10분, 5분, 3분, 2분, 1분, 1분봉 중요합니다. 1분봉도 고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캔들 10개만 보는 게 아니라 240개, 300개, 360개, 480개, 440개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추세를 보면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낮추고 지지를 해주고 지지와 저항, 지지를 뚫으면 저항이 되고 저항을 뚫으면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그 저항과 지지 언저리에서 돌파할 때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갈 때 이격을 밀집시켰다가 발산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다녀야 된다고요. 그리고 꼭 그 자리가 아니라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볼까요? 자,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전날 밤이 아니죠. 이거는 목요일날 장을 마치고 4시인가 5시 중에 5종목을 소개를 했다고요. 5종목을 소개했는데 금요일날 실시간 수익률이 금요일이 아니네요. 이건 다 모아놓은 거예요. 금요일날 실시간 수익률이 여기 52 보이죠? 52% 돌파했다고요. 그래서 종가 수익률은 많이 밀렸습니다. 폭락했기 때문에 2.48%가 안 돼요. 그러나 월, 화, 수, 목, 금을 봤을 때 월요일날 실시간 수익률 70% 돌파했습니다. 이날 아마 상한가가 나왔을 거예요. 전날 소개하고 나왔는데 폭등했던 게 밀렸는데 중요한 거는 넘버 상위 종목부터 1, 2, 3, 4, 5, 6, 7 아마 보면 알 겁니다. 제가 후반부에 복귀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 종목만 하락을 밑으로 꼽았어요. 그래도 넘버 저 밑바닥 하위 종목 이 부분은 좀 승률이 떨어지지만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고 해놓은 종목이 승률이 떨어지는 종목을 해놓은 종목이 한이 폭락하면서 종가 수익률을 다 상쇄를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세로 봤을 때 1, 2, 3, 4, 5, 6 전부 다 상승 폭등하고 그렇게 해서 70%까지 수익률이 나온 거죠. 제가 무슨 매매입니까? 종가, 시초가, 분봉 절대 승률 매법이잖아요. 종가에 사서 시초가에서 오를 때 파는 자동 매매 로스컷을 걸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다 걸어놓고 자동 매매 내려가면 치고 오르면은 차트 변형이 있을 때는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매매가 관련돼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할 때 마지막 피날레 그 관성에 의해서 그 가속도에 힘에서 그리고 차트에 힘에서 밀어 올렸다가 25% 폭등했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아니면 상한가를 바로 찍어버리는 강력한 그런 종목이 마지막 피날레 그 자리에서 상한가가 다시 나오든 연장파가 새로 나오든 아니면 한번 고점을 찍고 매물을 던지고 개미한테 넘기든 아니면 계속 밀어 올라가든 올렸다가 또 내려와 다시 한 번 더 올렸다가 내려가 장막판 2시, 1시 반, 2시에 다시 매물을 던져버리고 내려가든 아니면 그 당시에 올렸다가 또 내려갔다가 3%, 4% 올렸다가 상한가에 마무리하든 등락폭이 크다. 그러나 그 강력한 파워들이 나가지 않고 응축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차트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주가를 올리고 그 종목에 대한 수익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야 돼. 올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성이나 가속도에 힘에서 주가가 상한가가 나오든 폭등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차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월봉, 연봉, 주봉, 일봉 그리고 세력, 파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분석해서 종목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종가 같은 경우도 7개 종목 월요일 날에는 주가가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요일에도 폭락했고 월요일에도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8% 나왔습니다. 죽었고요. 그 다음 화요일 날이 실시간 수익률 33% 돌파했습니다. 종가 수익률은 9.4%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48% 돌파했습니다. 실시간 수익률이. 그리고 종가 수익률 6.23%. 목요일 날이 좀 폭발했습니다. 목요일 날이 상한가도 나왔고 53% 실시간 수익률 돌파했고 종가 수익률도 30% 돌파했습니다. 금요일 날이 폭락장이었죠.
완전히 SK하이닉스도 10%인가 폭락했죠. 폭락했지만 제가 6종목을 소개했던 것 같은데 7종목인데 소개하고 실시간 수익률이 52% 돌파했고요. 폭락 종목이 거의 없어요. 버텨주면서 양봉 2.48% 마무리했습니다. 종가 수익률이 지난주, 이번 주죠. 월, 화, 수, 목, 금 평균 수익률이 41.18% 폭등, 적중. 이게 뭡니까? 차트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우연히 찍어서 이렇게 맞춘다면 그걸 맞추는 것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몇 주죠? 13주간 수익률이 3,133%가 돌파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 요지는 제가 잘하니까 제 차트를 보고 제 종목을 선정하는 걸 투자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고 이건 차트 관점입니다. 제가 90%를 적중한다 하더라도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이 분봉에서 매매법이 안 돼 있으면 적응이 안 돼요. 충분히 본인이 모의 투자를 제가 몇 번이나 했죠. 최소 6번. 제 종목으로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트 공부. 제가 하는 건 차트 공부죠.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하시고 본인이 종목을 발굴하셔가지고 제가 매매법을 수백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교재, 일반적인 차트 교재, 권위자들이 쓰는 책에 보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긋나는 게 거의 없어요. 거기에서 어긋나는 걸 임의로 제가 했다면 답글에다가 정말 공부가 된 분이라면 고수의 영역이라면 캔들 하나를 보면 머리에 전부 다 이 정도 수준에 올라온 분이라면 이의를 좀 제기해도 됩니다. 답글에다가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차트 분석법에서.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일반 차트에 대한 정말 차트를 1000권, 10,000권, 100,000권, 100,000권 돌파한 분들, 책을 수십 번 읽었던 분들, 권위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관점, 그리고 차트에서 대한민국의 넘버원, 그냥 감으로 찍는 사람들 말고요. 재료를 보고 쳤을 때 따라가서 눌림목에서 치는 이런 그런 분들 존중을 합니다만은 그런 관점은 일관성이 없어요. 오를 때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어느 정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버텨주는 종목이 대부분이야지.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는 대형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소액 투자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 하락장에서도 버텨주거나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0번 했으면 한 7번 정도? 8번 정도는 하락장이라도 수익이 나와야 되니 정말 재수 없을 경우에는 한 번, 2번 정도. 그게 차트 힘이죠. 차트 관점이지. 찍어서 하락장이니까 내려갔다.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근거가 없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식을 사서 손절가를 내리더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주식을 샀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반성하고 복귀를 통해서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차트를 자꾸 보게 하는 이유가 저도 이 수익률 자체가 13주간 수익률이 3,133%가 돌파했지 않습니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이거는 과장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쇼츠에 그 전날 밤 또는 동영상에 그 전날 밤 또는 그 전날 장을 마치고 7종목, 13종목, 8종목 다 올려놓고 실시간 수익률, 그 다음에 종가 수익률을 전부 다 제가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올렸을 때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올립니다. 왜 올리느냐? 저도 차트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제가 수준이 세계 탑이든 아니면 국내 탑이든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부를 끊임없이 피 터지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내는 거예요. 코스닥, 코스피에 대한 이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개별 종목을 찾아갖고 추출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차트에 대한 흐름이 다 나오고 차트를 선정해서 종목을 소개하면 저 밑바닥부터 선정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그 결과가 나와요. 실적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계약권이 터졌다든지 그게 어디 나온다? 먼저 차트에서 먼저 나온다. 차트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저는 차트 맹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들이 차트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에 대한 분석. 맞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재적 관측, 재무적 분석, 내용적 분석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업이 10배, 20배, 30배, 100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찾는 게 정말 어렵고 그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개인들한테 알려주는 수가 있겠습니까? 정보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계약건이 1조 단위의 계약건이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겠어요?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면 배터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한 대기업부터 해서 소형기업까지 정말 배터리 하면은 죄다 대한민국이 세계 넘버원이야.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 기업도 찾아가 봐야 되고 통상 화장실도 가봐야 되고 그 기업 관계자, 그 기업의 대표, 회장의 마인드, 기업 직원들의 회사 분위기 전체적인 돌아가는 거, 매장, 공장, 증설한 공장 찾아가고 여행하고 끊임없이 발굴하고 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차트, 월봉, 연봉, 주봉, 일봉 또 그 자리에서 물림목이 온다면 그 종목 발굴해놓은 종목에서 뼈를 발굴해내는 거지. 월봉에서 바닥에서 들어가서 서서 돌아왔을 때 쉬어갈 때 고점 찍고 내려갈 때 한 2개월 3개월 올랐다면 1년 동안 쉴 때 안하고 팔았다가 또 올라갈 때 그 단기적으로 치라는 게 아니라 1개월 2개월 정도 3개월 추세가 무너지면 다시 쉬었다가 다시 가고 오를 때 2개월 3개월 오르면 끝까지 가져가는 정배열로 돌았을 때 정배열로 돌았을 때 정배열로 초기 구간 꼬였다가 역배열 같은 게 풀어지면서 꼬였을 때 그 자리에 사서 추세를 쭉쭉 올렸을 때 단기가 중기를 무너뜨리고 장기를 무너뜨릴 때 그리고 그 추세가 꺾일 때 일목균형표에서 변곡점 그리고 소멸기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거래량과 거래대금과 캔들의 모양 그리고 헤드앤숄드 그 다음 각종 주지표 RSI 종합적으로 고점 라인 거래라는 걸 보고 3중 고점 종합적인 걸 보고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 중에서 꼭대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탁 치고 다음에 내려왔을 때 엘리어트 파동에서 38점 62%그 자리 301평 481평 일목균형표 241, 201 이 평이 지지 말씀드렸죠. 초록색, 녹색, 빨간색 다이버전스 RSI,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 MACD의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이 음영을 이용해서 완전 바닥을 찍고 심리도가 바닥을 찍고 이격도가 바닥을 찍고 역시의 곡선이 바닥을 찍고 돌아갈 때 회의역 종이에 돌아갈 때 5일평이 돌아 살아오를 때 전환선과 기준선이 추세 변곡을 이루어주고 선행 스페논과 선행도 추세 변곡을 이루어줄 때 기준선으로 캔들이 올라섰을 때 구름 위로 돌파하자마자 10%, 5%, 3%, 2% 내려왔다가 다시 저점을 높이거나 아니면 저점을 깨도 좋습니다. 저점을 깰 때 두 번째 깰 때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 자리 거래대금, 거래량 복합적인 걸 보고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3주간만 한 게 아니고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만 2년, 3년, 1년, 한 3, 4년 되지 않았나요? 기억 잘 안 난다. 내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투자 관점에서 절대 하는 게 아니라 차트 공부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는 겁니다.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종목을 발굴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공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차트를 할 때 지인이나 누가 소개했을 때 본인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제가 확신하는데 차트 분석을 하는 거는 고이해를 하자 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수양, 죄송합니다. 마음을 릴렉스하고 자기 수양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주식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너무 교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 우리는 차트 공부는 그만큼 필요하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식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손절 라인에 들어갈 때는 계획을 딱 잡고 들어가야 돼.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2%, 3% 또는 어느 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때에 쳤다가 다시 오르면 재매수 5, 6번, 7번까지 하겠다. 일목균형표 대원칙 매매를 하겠다. 지지 라인과 저항선 매매를 하겠다. 이동평균선의 단기, 장기, 중기 정배열 매매법을 하겠다. 히스토그램, MACD 매매법을 하겠다. 밑바닥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초록색, 녹색, 빨간색 라인을 돌파하면서 RSI와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와 MACD의 음의 영역이 발생하고 점점 음의 영역을 줄여줄 때, 그리고 MACD선과 시그널선이 교차할 때 바닥에서 사고, MACD 영선을 관통하고 올라왔을 때, 골든크로스 났을 때 거래량과 이격도를 보고 매매를 하겠다든지, 그 역시 역선을 매매하면서 월봉, 주봉, 일봉, 연봉을 보고 이격도를 보면서 밀집, 응축, 발산을 보면서 캔들의 개수와 이격도와 행이역과 정의의 그 각도를 보면서 매매를 하겠다든지,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파는 것도 말씀드린 항상 들어가기 전에 엘리어트 파동은 몇 파동인지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5번째 파동에서는 따라가도 되지만 조심해야 돼. 조심하면서 완전 분봉으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상승 1파, 2파, 3파 3파 파동에서 올라갈 때는 리스크가 적다는 거지. 그만큼 투자 자금을 더 많이 태워도 된다는 거예요. 엘리트 파동 중에서도 애매한 파동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른 보조지표를 병행해서 잡아내는 법이 있습니다만 승률이,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시하거나 보조지표를 병행해서 봐도 됩니다. 확실하게 파동이 형성이 되면 그때 따라가도 되는 거지. 무리하게 애매한 따라할 필요 없고요. 그러나 다수의 종목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종목들이 있어요. 파동을 세기가, 카운트하기가. 그런 종목은 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돌파하면,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돌파하면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아시겠죠? 그런 관점. 항상 거래대금, 거래량을 봐야 되고, 테마. 요즘에 테마 그룹을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다 모아놨어요. 그 섹터 그룹에서. 그 섹터 그룹 내에서 가장 폭등하는 강력한 종목 위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종목이 따를 때 그 후발주자를 따라가는 매니저가 있는데, 그거는 분봉에서 끊어치기 해야 돼. 끊어치기. 대장주를 해야 돼. 무조건 대장주를 해야 됩니다. 대장주를 해야 되는데, 대장주를 놓쳤는데, 그 후발주자가 올라가는데 그 자리가 매그의 자리야. 매그의 자리가 안 올라왔는데 그 매그의 자리에 탁 올라섰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분봉으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가다 일정 수익가 나와야 돼. 그러나 그게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선두주자, 대장주가 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리는 거야. 그래서 찍어서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터넷을 보면 대장주가 갈 때 옆에 따라가는 매매를 알려주거나 하잖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 그게 엉터리적인 측면이 많아서 무조건 무대뽀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되고, 그 섹터의 그룹, 예를 들어서 조선주라든지 뭐 화장품주라든지 아니면 초전도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그런 주세가 날아갈 때 1등 가장 강력하게 폭등하는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그런 종목을 위주로 해야 돼. 그 종목을 하되 그 종목이 가는데 뒤에 후발주자가 따라가. 이렇게 클릭을 해본단 말이지. 해보는데 차트가 분봉에서 일봉에서 돌아가는 자리, 매그의 자리가 탁 그 자리에 나와서 다른 차트들은 아직 분봉에서 매수 시점을 딱 놓쳐서 돌파하고 나갔단 말이지. 그러나 그 자리는 일목균형표에서 변곡점이라든가 캔들의 개수라든가 이동평균선을 살아오르는 지점에서 그 매그의 자리가 탁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따라가면 선두주자가 가고 후발주자가 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너무 오래 있으면 수익을 하고 눌릴 때 더 많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후발주자 매매법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엉터리로 선두주자 가니까 후발주자 따라가니까 물리고 손실을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타 매매할 때는 그 그룹, 섹터 그룹이 갈 때 따라가면 좋죠. 그 1등주를 하라는 이유는 1등주를 하다가 내려가더라도 다시 쉬었다가 날아오르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적게 오른다. 그래서 대장주를 하라는 거예요. 대장주를 하는데 후속주는 그 캔들을 다 주식을 눌러보고 분봉에서 30, 15, 5, 3, 1, 2 중에서 차트가 돌아갈 때 그 매매 자리가 딱 나올 때 나오면 가는 거고 안 나오면 손도대면 안 되지.
월봉, 연봉, 주봉, 일봉, 분봉까지. 특히 1분봉 중요하고 30분봉 중요하고 15분봉 중요합니다. 5분봉도 중요하고 2분봉, 3분봉 번갈아 가면서 아시겠죠? 그런 과정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자면 그래서 2877% 돌파했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복귀를 한번 한다면 자 볼게요. 자 복귀를 한다면 이렇게 종가 수익률 40% 돌파했습니다. 자 잘 들으시고요.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폭락장서도 차트는 버틴다. 이 금요일입니다. 어제 목요일날 장을 마치고 7종목 소개하고 실시간 수익률 52% 돌파했습니다. 어제 소개한 종목 중에 상한가 찍고 종가에 6% 마무리된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4일 연속 상한가 접종했습니다. 전날 소개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 접종했습니다. 물론 상한가 유지된 종목도 있었고요. 그 다음 상한가 찍고 종가에 6% 마무리된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도 10%인가 폭락하고 완전히 대폭락했지 않습니까? 그 폭락장 중에서도 종가 수익률이 2.8%, 그리고 실시간 수익률이 50 몇 프로죠? 자, 50 몇 프로죠? 52% 돌파하고 종가 수익률은 2.48%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특강 종목들 말씀드렸죠? 그 종목 중에 일주일 전인가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선정할 종목이 없다.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가 말씀을 동영상을 보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가가 내렸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차트 흐름상으로 일시적 반등이 올 수 있더라 하더라도 차트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될 자리다. 절대 매수를 고려해서 안 된다. 이거는 차트 공부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고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해서는 안 되고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 그 차트 분석상에서 특히 SK하이닉스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위험하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매수 관점 전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10% 다른 종목 폭락할 때 더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하락폭이 적어요. 그리고 SK텔레콤과 KT는 일주일, 2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죠? 그날 KT가 음봉이 내렸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날 특강에서도 뭐다? 은금 매물을 쏘아하면서 버티면서 자리가 음봉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자리가 쓰레기 위치가 아니라 당연히 매물을 쏘아하는 자리다. 그 폭락장에서도 SK하이닉스 10% 폭락할 때 SK텔레콤과 KT는 양봉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종목이 폭락하고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기술적 반등, 에스켓 바운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다시 폭등해서 오른다 하더라도 주식을 하는 일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는 매매법에서는 그게 맞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금요일에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하락 종목 중에서도 쓰레기 종목들이 있고 아니다. 당연히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그 지지라인을 버텨주면서 다시 터닝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지. 그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폭락장에서 버틴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귀가 중요한 이유가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상한가 도전 종목과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을 제가 차트를 캡처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차트 공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주식은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항상 매일매일 주식 공부를 해야 되고요. 주식은 뭐다? 지루함, 인내심, 시간, 고독한 자기 자신과의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일일비하면 안 돼요. 주식은. 그리고 자기만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모의 투자를 6회 이상 해서 6회, 최소 6회입니다. 6회를 몇 번 강조해야 돼. 내가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올라야 돼. 그게 6번, 6번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뭐 기술적 분석이든 재무적 분석이든 내용적 분석이든 사면 무조건 올라야 돼. 그거 연속. 최소한 6번 맞아야 한 주. 절대 주식을 한 주라도 사면 안 돼요. 만약에 샀다면 그 주식을 내 전재산 전부 다 올인했다 생각을 해야 돼. 한 주니까 오르면 내리고 이게 아니라 내 전재산 내가 10억이 있다, 1억이 있다, 1000만 원 있으면 내 전재산을 거기 다 넣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 놓고 내렸네. 내 전재산 다 잃었다. 이런 각오를 갖고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각오 없이 해서 안 됩니다. 그 지겨움과 기다림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손절 라인이 오기 전까지는 버텨야 돼, 지겨워도. 무너지면 가차없이 날려야 되는 손절 라인. 날리고, 무슨 원인이 그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주식은 언제 정배열에서 해라. 정배열 초기나 상승이 돌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해라. 쓰레기 역배열 위치는 손대지 마라. 역배열 사는 위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역배열 쓰레기 위치에서 사는 위치는 1단계, 2단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왔을 때 하고 내려가면 다시 치고 오르면 재사고 잘 모르면 저야 가능하죠. 분봉물매로 끊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른다면 초보자나 중급자는 모른다면 말씀드린 그 대원칙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모의 투자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고 더 응용을 해서 병합을 해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충분한 모의 투자 6번 연속해서 맞을 정도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절대 승률 매매법에다가 본인만의 매매법을 노하우를 녹여가지고 융합을 해서 응용을 해서 매매법이 나올 거예요. 자기만의 매매법. 그죠? 그런 매매법을 통해가지고 매매법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매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배열, 쓰레기 위치 안 되고 쓰레기 위치에서 사는 것도 확실할 때, 돌았을 때 그 자리에서 사서 내려가면 치고 오르면 사고 팔고 다만 그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뭐 들어온다고요? 그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재무적 분석을 들어야겠지. 영업이익률이 3년 어떻게 되는지, 분기, 그리고 기업의 앞으로 전망, 기본적인 거 딱 눌러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쭉 들어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뉴스는 거의 믿을 건 못 돼요. 뉴스는 연봉, 월봉, 장기 레이스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거의 나오면 떨어진다. 떨어질 확률이 70, 80% 이상이라고 봐야 돼. 나오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실적 발표 내일 하는데 오르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부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오르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확률이 그렇다, 확률이. 그러면 리스크 많은 확률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스크 많은데 왜 들어가냐고. 10%도 내려왔잖아. 그럼 월요일날 기술적 판단 하면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차트를 보진 않았습니다. 차트를 안 봤기 틀릴 수는 있습니다. 차트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따라갈 수는 있겠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반등하면 또 내려가고 반등하면 내려가고 ABC 내려가고 오르니까 좋네 하는데 뚫게 막 또 내려가고 저점이 계속 추세가 하향 추세로 내려가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왜 들어가냐고. 다른 승률 높은 자리에도 부지기 순데 현금화했다가 돌아갈 때 이평을 지지할 때 480일, 300일이든 240일, 220일 이평을 지지하고 돌아갈 때 다시 돌파할 때 대원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7단계가 나올 때 돌아갈 때 가야 되겠지. 조급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버튼만 누르고 매도하고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유를 가야 돼. 여유를 갖고 항상 여유를 갖고 그리고 좀 길게 내다봐야 돼. 마음을 비우고 길게 내다봐야 승률이 높다 낮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 관점에서 항상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트가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 분석이 안 됐다. 그러면 소액으로 모의 투자 관점에 들어가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됐다면 최소한의 차트 분석은 언제? 말씀드렸죠.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그 단계 중에서도 3, 4, 5까지는 승률이 이 쓰레기 위치보다는 더 높다. 그리고 그냥 역배열 쓰레기 위치보다는 1, 2가 더 높다. 7단계는 마지막 뭐예요? 관성, 가속도, 연장파, 상한가 찍고 마이너스 3%, 상한가 찍고 마이너스 15%, 상한가로 가든 15% 찍고 내려가든 오르고 내려가고 하다가 장막판에 양봉 3% 마무리. 그런 관점에서 했을 때의 실시간 수익률이 몇 프로? 그리고 종가 수익률이 40% 돌파했잖아요. 다른 이런 종목들, 역배열 쓰레기 위치에 있는 종목들 선정이 됐을 때는 종가가 못 버텨요, 종가가. 물론 실시간 수익률도 바로 장막판에 그냥 고점 없이 바로 그냥 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뭐 실시간 수익률 자체도 260% 이렇게 안 나와요. 미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도 완전히 그냥 밑에 꼬라버리지. 뭐 종가가 마이너스 30% 됐거든요. 마이너스 23% 됐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월, 화, 수, 목 종가 수익률 몇 프로? 40%가 돌파했다니. 그냥 종목을 사놓고 놔둬도 종가 수익률이 평균 40%라니까. 종가에 매도해도 실시간 수익률 200% 돌파했다고요. 그게 몇 프로라고요?
지난주 수익률이 256% 돌파했다고요. 그 실시간 수익률이 256% 돌파했고, 종가 수익률이 40% 돌파했다고. 하락장이었잖아요. 폭락했잖아요. 폭락했는데도 52% 돌파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13주간 수익률이 22주간 수익률이 2877%인데 지난주 수익률 256%가 돼보니까 실시간 수익률이 13주간 수익률이 3133% 돌파했다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 잘난 척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차트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 개인들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무기는 60%는 차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 하나에 관련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실 때 차트는 봐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차트에 뭐가 있다? 차트 이꼴은 뭐다? 차트는 내용적 분석,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최종적으로 분석한 거다. 그 기업에 대한 주식 가격은 뭐가 들어가 있다? 그 기업에 대한 실적, 앞으로의 성장, 분기, 1년, 2년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추세가 녹아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반영되는 거지. 주가의 그림,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 건 거래대금과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주가 가격은 뭘 반영한다? 그 기업의 성장성, 실적성, 기업이 잘 돌아가는 게 뭐가 나온다? 캔들부터 먼저 나온다. 왜? 먼저 알고 있으니까 먼저 쌀 때 사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사겠습니까? 강력한 파워들이 먼저 산다는 거예요. 사놨다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고 수익을 실현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 고점에서 올려놓고 파는 거야. 그런 점에서 개인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고 쭉쭉 변동폭이 커지고 그 자리에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강력하게 폭발하면서 간다고요. 그래야 거래량을 축소하는데 주가가 밋밋하게 가. 변동폭은 커지고 거기가 꼭지, 단기 꼭지, 소멸 갭이 발생하는 확률이 매우 높죠. 그 자리가 몇 번 파동? 엘리어트 파동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동의 확률이 높고 만약에 마지막 1파, 2파, 3파만 나오고 4파, 5파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3번 파동에 마지막 고점 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위치, 설거지하는 위치일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금요일날 주가가 폭락을 했거나 했을 때 좌절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만의 원칙, 공부를 세우시고 주가는 실적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폭락했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기업에 대한 실적과 성장이 동반되는 주식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실적과 성장에 수렴해서 주가는 1년, 2년이든 상방으로 들어오라게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다면 내려가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주가는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무조건 오르면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가하고 연애를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 안 돼. 연애를 할 수 있죠. 좋았다 헤어질 수는 있겠죠. 연애가 아니구나. 그냥 사귈 수는 있겠지. 주가와 그냥 교제를 할 수 있겠지. 사귈 수는 있겠지만 주가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예외적인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내려가는 알아. 40% 50% 내려가는 건 알지만 앞으로 주가가 10배 20배 성장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확고한 본인만의 마인드가 있다. 기업에 대한 세계에서 나는 그 기업을 내가 제일 잘한다. 그 정도 된다면 알면서 묻어놓는 거야. 연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놔두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40% 50% 그런 관점에서 결혼 관점.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1개월 2개월 연중에 1년 중에 1개월 2개월 폭등하고 아니면 3개월 정도 폭등한 후에 다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기간에는 팔고 오를 때 샀다가 또 내려갈 때 보고 저가에서 매수했다가 오를 때 팔고 그 종목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단타는 아니죠. 초단타는 그냥 추세 매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매매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자 쪽에서 그런 관점에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해보니 자 볼까요? 자 복귀를 해야 돼요. 복귀를. 자, 그래서 자 금요일 날에는 256% 나왔고요. 여기 금요일 날 제가 멘트 남긴 거고요. 자 요거는요 어제 소개후 상한가 적중 4일 연속 상한가 나왔고요. 오늘 수익률 52%. 이거는 금요일 수익률입니다. 목요일날 장 마치고 소개했고요. 상한가 621에 나왔고요. 12주간 수익률은 2877% 말씀드렸고 13주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폭등했다가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2.48% 마무리됐습니다. 양봉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12종 수익이고요. 종가 수익률, 종가 수익률은 30% 돌파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요거는 이제, 여기는 언제죠? 요거는 이제 금요일이네. 금요일이고, 요거는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두 종목 나왔는데, 요 날 수익률이 48% 나왔고요. 종가 수익률은 상승했던 종목이 내려감으로써 6.23%에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목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밤에 소개하고 목요일 날 수익이죠. 수요일 밤에 소개했던 종목이 목요일 날 상한가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요일이고요. 자, 목요일 날 특징이 있습니다. 또 목요일 날도 넘버 2번부터 넘버 4번까지 넘버 상위 종목, 상승 확률이 높다고 받는 종목들이 2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수요일이네, 수요일. 화요일 밤에 종목을 소개하고 수요일날 종가 수익률이 9.4% 나왔고요. 실시간 수익률은 33% 돌파했네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화요일날 선정했던 종목들이 2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9.4%, 요건 수요일이네, 수요일. 9.4% 나왔고요. 요거는 수요일이네, 수요일. 화요일날 소개하고 수요일날 수익률이 아마 70% 돌파한 것 같아요. 월요일인가? 헷갈리네. 이거 월요일이네요. 화요일이네, 화요일. 월요일날 소개하고 화요일 수익률이네. 아닌가? 70%가 좀 헷갈리네. 이게 토요일, 일요일날 소개하고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 넘버 7까지 전부 다 상승했는데 수익률은 70% 했는데 맞네요. 월요일날 수익률은 월요일날 수익률이 70%까지 돌파했습니다. 의미 있다 그랬죠. 넘버 1부터 넘버 7까지 전부 상승했습니다. 한 종목이 하락해가지고 종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8%가 됐죠. 그날이 아마 장이 안 좋았을 거예요. 장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넘버 1부터 넘버 7까지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종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8%가 된 거예요. 한 종목이 하락한 거지. 하락했는데 그 종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종가 수익률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70%에서 빼고 나가니까 마이너스 8% 됐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어젯밤인 것 같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종목을 선정하고 월요일날 11종목이 토요일, 일요일날 11종목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시간 수익률이 70%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소개 후에 상한가 적중 후에 하락했고 그 다음에 넘버 1부터 넘버 7까지 전부 종가 상승했습니다. 넘버 한 종목이 시초 버티지 못하고 하락해갖고 마이너스 8% 됐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주말 특장 동영상도 폭등했고 그렇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수익률이 52.86% 돌파했죠.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복귀를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다음 동영상에서 다음 주 상한가 도전 종목, 폭등 윗골 도전 종목,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니 잘 들으십시오. 주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승률 높은 자리는 언제? 일목균형표. 초보자 관점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아니더라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언제 하라고요? 장기 잘 들으십시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확률 높은 자리 후반부에 좀 더 말씀드리고 가장 승률 높은 자리는 언제? 이동평균선 관점 언제? 단기가 장기를 돌파하고 단기가 중기를 돌파하고 장기를 올라섰을 때 단기, 장기, 중기 아시겠죠?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장기, 중기 보통 그런 코스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장기, 중기 단기, 장기, 중기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단기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십시오. 5일 이동평균선이 장기, 중기를 돌파하면 올라올 때 단기가 장기를 돌파하고 중기를 올랐을 때 단기가 장기를 돌파하고 중기를 올랐을 때 그 자리에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쏟아지면서 돌아갈 때. 아시겠죠? 이동평균선 관점. 그 자리에다가 뭘 한다? 그렇게 딱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로 온다. 일목균형표에서 언제? 그 자리에서 뭐가 돼야 된다?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다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한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고? 후행 스팬이. 근데 캔들을 돌파할 때. 그 다음에 이거로 같은 엔드입니다, 엔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전환선. 11이동 평균선하고는 틀립니다만은 쉽게 설명했을 때, 전환선. 9일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 9일의 전환선이 상승하고, 기준선이 하방으로 내려올 때, 기준선은 26일의 고가와 저가, 기준선이 내려오고, 전환선이 상방으로 틀고, 그 자리에서 좀 시간이 가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서고, 선행스팬1, 선행스팬이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값, 둘 다 평균값이죠. 평균선이 상방으로 틀 때, 캔들이 이 기준선으로 올라섰을 때에 그 자리가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쓰레기 위치 중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승률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그 자리에서 오르다가 내려가면 또 치고, 오르면 다시 차고, 오르면 내려. 그렇게 하더라도 초보자 관점에서는 승률이 일반 쓰레기 위치에 사는 것보다 높다. 오르면 사고, 내리면 손절까지 짧게 치고, 오르면 사고, 계속 버텨가는 거죠.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를 때, 차트를 모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다 알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분봉에서 끊어서, 이거는 눌림목이야, 안 팔아도 돼, 버텨도 되겠지. 그게 안 된다면, 아주 초보자라면, 초급자라면,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쓰레기 위치에 사는 것보다는 승률이 높다, 낮다. 매우 높다. 거기에다가 기업 분석까지. 누가 지인이 얘기해준다, 기업이 얘기해준다, 누가 방송에서 얘기해준다. 그렇다면 일치가 된다면 승률은 더 높아지는 거지. 다만 그 자리에 와야 된다. 누가 얘기해주는데, 그래? 차트를 봤는데, 아니야. 차트 공부진님이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아니야. 올 때까지 기다려. 왔네. 기다려. 내려가네. 오르네. 기다려. 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맞네. 왔네. 가자. 기다려. 아직까지 지겹더라. 이 자리는 지겹습니다. 왔다 갔다 지겹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나중에. 그 다음 오른다. 언제? 일목균형표에서 언제? 구름 속으로 들어온다. 구름 속으로. 그때가 뭐야? 이동평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단기가 단기가 5일종평균선이 장기를 뚫고, 그 다음에 중기를 5일종평균선이 중기를 뚫었어요. 중기를 뚫고 장기를 뚫었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 중기가 장기를 따라올 때, 중기선이 장기선을 돌파할 때 완전 정배열이 되는 거죠. 그 자리. 아시죠? 추세가 돌아갈 때, 그 자리에서 좀 더 오를 때, 오르면은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 자리에서 매물 전쟁을 하다가 오르락내락 지겹습니다. 기다림과 여유, 지루함 있어야 돼요. 매물을 소화하면서 버텨주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추세를 상방으로 트는, 높여줬다가 그 고점과 저점을 변동성이 축소됐다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구름을 돌파할 때 그대로 됩니다. 구름을 돌파하면 오르다가 3%, 2% 오르거나 그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바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려가다가 그 전저점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준선, 전환선, 5일 이동평선, 11 이동평선, 빨간색 중심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튕겨 올라갈 때, 관통형의 빨간색 중심선에서의 관통형이나 아니면은 이격을 완전히 밀집시켰다가 지지를 하고 완전히 밀착시켰다가 올라가거나 내려갔다가 다시 관통해서 올라올 때 그 자리가 하이라이트의 몇 점이나, 그 자리에서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이격을 밀집시키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응축하면서 기준선이 상승하고 전환선이 상승하고 선행스팬과 선행스팬이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선의 그 배열이 종이역과 횡령이 상승하면서 그 각도가, 단기 이평의 각도가 상방으로 틀고 중기와 장기도 그 이격을, 간격을 적정한 배열을 형성하면서 줄지 않고 쭉쭉 위로 올라갈 때 추세가 살아있다. 추세 매매가 진행이 된다. 끝까지 가져가는 거야. 무너질 때까지는. 바닥에 샀으니까. 언제 샀다? 기준선을 돌파해 샀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충분한 수익권을 가졌다. 끝까지 가져간다. 그 시세가 주도주, 시장 중심주, 대세 상승의 중심주 중에 1등주라면 언제까지? 구름을 이탈하기 전까지, 기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빨간색 중심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구름 이탈, 수익 받는데 어때요? 끝까지 가져가는 거야. 구름 이탈하기 전까지는. 1파, 2파, 3파, 5파, 연장파까지
HB 엘렉트레이트닉, 삼천리, 펩트론 아니지, 페트윙? 무슨 윙이지? 제가 다 선정했던 종목이죠. 삼천리, 페트윙, 그 다음에 끝까지 HB 엘렉트레이트닉인가요? 그 종목부터 해갖고, 밑바닥부터 저 꼭대기까지 갔던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내는 종목들.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 차트 공부 관점에서.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 올리는 지점들. 잊지 마십시오. 자, 바닥에 살 수 있는 건 언제? 빨간색, 동영상이 다 녹화가 돼 있죠. 초록색, 녹색, 빨간색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캔들이 나오고 다이비전스. 주가는 하락하는데 보조지표 RSI 저점을 높여주고 스토캐스틱의 저점을 높여주는데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왔다? 초록색, 녹색, 빨간색 라인. 그 바닥 라인에 그 라인 나오는 데서 캔들이 딱 나온다. 그 캔들 모양이 뭐다? 바닥을 알려주는 캔들의 모양. 뭐죠? 밑꼬리가 쭉 긴 양봉 또는 영망치형 또는 단봉, 십자도지의 단봉, 그런 종류, 그 이외의 그 유사한 종류의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고 돌아갈 때 강력한 바닥을 지지해줄 때 돌아갈 때 거래대금과 거래량, 그 밑바닥을 알려주는 신호는 뭡니까? 확실한 거래량이 나와줘야 주가가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강력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거 없이 올라간다, 뭐다? 페이크, 뭐다? 사기, 속임 수익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지켜봐야 된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두들겨가고 내려가는 경우 말씀드렸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뭐다? 저항선을 돌파할 때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신고가를 돌파할 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없으면 뭐다? 다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때 역시의 옥선상이 거래, 주가가 폭등해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야 돼. 좀 상반되죠? 그거를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역시의 옥선을 또 알아야 돼. 아시겠죠?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해야 돼. 그럼 폭등할 때는 주가가 거래가 폭등하면서 올라가야 돼. 그러나 고점에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야 돼.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꼭지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역시계로서는 월봉, 주봉, 일봉을 돌아가면서 봐야 되고 지수이동 평균선 중요합니다. 지수이동 평균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 이동보다 매도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해요. 일목균형, 변곡점, 캔들의 개수. 아시겠죠? 자, 다음 동영상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물론 주가가 하락해서 여러가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희망은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은 자, 13주간 수익률이 3,133% 돌파했고요. 자, 폭락장이었습니다. 폭락장이었는데 실시간 수익률 256% 돌파했습니다. 좋다. 실시간 분봉으로는 뭐 고수가 아니라 아니 초보자라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종가를 보자. 종가 수익률 보자. 종가 수익률 몇 프로냐? 40.12%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종가 수익률 40.12% 돌파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게 차트입니다. 주식은 공부를 하면 된다. 말씀드리는. 그래서 항상 주식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이 차트 하나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식은 정배열에서. 모르시면 어떻게 하라고. 바닥에 살 때 후행스팬이 캔들을 돌파하고 전환선이 상승하고 기준선이 꺾이고 그 다음에 사행스팬이 상승하고 바닥에서 뭐예요? 캔들이 어떻게 좀 시간이 가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선다고. 올랐을 때 거래량을 보라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거래대금이 상승했다. 그러면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왔다.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뭐다? 기업을 본다. 기업의 재무적인 거 내용적인 걸 보고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올라섰다는 건 앞으로 기업의 실적이 뭐다?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낮다 높다 확률이 높아진 거라고. 기업 정보가 안 알려졌잖아. 그러면 그걸 암시해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뭐다? 내가 그 기업을 모른다면 그 권위자들 많잖아. 그때 기사 검색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는 거지. 그랬는데 뭐든 방송에서 아니면 어딘 정말 권위자라는 분이 이 기업이 괜찮아요. 좀 바닥에 있을 때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겠네 했는데 내 차트 반응하고 맞다. 승률이 낮다 높다 더 높아진 거야. 그런데 그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아니야. 아직 택도 없어. 기다려. 관심 좀 올려놓고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그 사람이 말했던 거를 아직 믿을 수는 없다. 차트가 해주면 한 번 더 부동산 등기부 등록되는 것이 그러나 손절가는 짧게 기준선을 무너뜨리면 팔고 다시 오르면 재매수 팔고 사고 6, 7번, 10번 하더라도 그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차트에 대한 기법에 대한 매매를 본인만이 정립을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뭐 한다? 월봉, 연봉, 주봉, 일봉, 분봉으로 1분봉, 3분봉, 5분, 10분, 15분을 끊어가면서 하면 눌림목일 때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조정인 거는. ADX를 본다든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손절 라인을 버틸 때 버텼다가 오를 때 팔아야 되는 거지. 확실하게 내려갈 때 팔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겠다면 초급자라면 말씀드렸잖아. 기준선 위로 올랐을 때 바닥에서 구름을 속으로 들어갔네. 서행 스팬 1 올라섰네. 서행 스팬 2 올라섰네. 분할 매수. 기준선 후행 스팬이 캔들을 건드렸네. 돌파했네. 분할 매수. 전환선 기준선 골든 코스 났네. 분할 매수. 캔들이 기준선 올려섰네. 소액 분할 매수. 캔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서행 스팬 2로 올라섰네. 분할 매수. 구름을 돌파했네. 분할 매수. 구름을 돌파하고 5%, 3%, 10%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5일선, 11이동 평균선, 빨간색 중심선,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변동폭을 축소시키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줄었다가 터닝하면서 관통, 그 빨간색 중심선을 관통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격을 완전히 밀집시켰다가 터닝하는 자리,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밀집시켰다가 바로 지지하고 터닝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십자 도지가 나오거나 매결 자리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분할 매수, 그 자리에서 올라가다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강력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솟아야 돼. 거래량이 없으면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올랐다가 놓쳤다면 오르다가 다시 그 신고가 라인, 저항 라인을 내려왔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변동폭 속을 축소시키면서 십자도지, 영망치형, 관통형이 나오면서 깼다가 다시 지향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분봉에서는 1분봉, 10분봉, 15분 내려왔다가 다시 그 지지 라인을 내려갔다 오르락 내려가다가 다시 그 지지 라인을 지지하다가 막판에 3시 20분, 10분, 5분 되다가 그대로 밀고 올라오면서 상한가 그대로 적중. 그게 뭐예요? 제가 선정했던 퀸모였는데 그 종목이 상한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라고요. 막판에 분봉을 보시라고. 상한가 그대로 적중했잖아요. 그 종목이 3연상 나왔나? 2연상이나 3연상. 선정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 또 상한가. 3연상인가 2연상 상한가 나왔을 거예요. 그 종목이 지금 말씀드렸죠. 3시 20분, 3시 30분에 상한가 떨어져서 상한가 나올 수 있던 이유가 지금 그 분봉매매에 따라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에요. 저항이 뚫리면 지지가 된다고. 그거를 또 많이 흔들어. 아래로 흔들는데 그 지지 라인을 회복할 때 손절 라인은 아주 짧게 수익은 급격화. 로스컷 자동매매 알죠? 자동매매? 로스컷이라고 인터넷 치면 다 있어요. 자동매매 항상 폭등 윗거리 돌린 부분 자동매매 다 끌어놓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다 끌어놓고 자동으로 무조건 치는 거야. 그러나 수익은 초급격화. 손절은 짧게 마이너스 1% 해야 돼. 난 손절 안 볼 거야 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바로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지. 그런 매매를 모의 투자를 수백 번을 통해 하라는 거야. 정말 이거 100억짜리 강의, 100억짜리는 1000만원, 1억 되는 거를 다 엑기스를, 그러니까 세계적인 권위자 책을 100권, 1000권, 10,000권을 녹여가지고 그 자리에 엑기스를 다 갖다 넣은 겁니다. 다른 책들은 멘트가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의 책을 읽더라도 중요한 거는 딱 한두 줄밖에 없어요. 그 함축된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걸 녹이고 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야? 주가가 오를 때는 파는 거를 신중해라. 주가가 내려갈 때는 가차없이 손절할 준비를 해라. 다만 그 위치가 어디? 엘리어트 파동에서 1번파, 3번파, 특히 2번 파동의 상승일 때는 안정적으로, 5번 파동이 있을 때는 조심해라.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분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ADX 각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DMI, 마이너스 DMI, 플러스 DMI 역시 역선의 위치, 월봉, 연봉, 주봉, 일봉이 중요하다. 고점과 저점, 쌍봉을 만드느냐 바닥을 만드느냐 그런 거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교육 내용이 좋았다면 음지 한번 눌러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놀라운 승리 아닙니까? 핵심 요지는 주식은 공부를 하면 된다. 지겹다 지겨워. 기다림과 여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제가 몇 프로입니까? 엄청난 수익률 13주간 수익률 3,133% 되는 사람도 매일매일 종목을 제가 투자하지 않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분석을 해서 올리고 그 기업의
그 차트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끊임없이 분석을 하잖아요. 복귀를 하고. 복귀했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